안녕하세요. 자, 저는 최갑규입니다. 자, 에너지관리기능장 출제 기준 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출제 기준에 대해서 다 뭐 이렇게 잘 거의 안 보시고, 그래서 일단 한번 쭉 하면서 설명을 하고, 또 가끔씩 하다 또 제가 뭐 중요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뭐 에너지관리 기능장 정도 보면 탑이다. 기능 쪽에서는 에너지관리 기능장이 이거죠, 그죠? 그래서 또 에너지관리 기능장을 또 취득을 하게 되면 또 요즘 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초급이 나오죠. 에너지관리 기사하고 신청만 하면 나오니까. 그래서 초급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이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10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초급을 다 거의 다 선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급 선임을 하는 데가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뭐 중급 만들고 고급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뭐 그걸 만들어 놓으면 뭐 쓰임 대상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일단 뭐 기능장을 요즘 준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너지관리 기능장.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도 뭐 그렇게 많이 않죠, 기능장이, 그죠? 그래서 기능장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업형이 조금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5시간 반? 그죠? 그 정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어떻든 그게 옛날에 이제 보일러 산업기사가, 옛날 보일러 산업기사죠. 그게 5시간 반짜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이제 3시간 반 정도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어떻든 뭐 기능장 같은 게, 에너지 관리 기능장은 제 기능장 실기, 에너지 관리 기능장 실기 필답형 문제, 거기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그 앞에 쪽에 내용하고 또 관여도 문제 추가한 거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거의 기능장 필답형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습만 잘하시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강의를 꼭 들으세요. 이거 되시고 에너지 기능장 필답형 실기 제 책을 갖고 공부하시면 필답형은 거기서 거의 다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출제 내용을 한번 해서 강의를 다 보면 책에서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아요. 8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 한번 보시고 잘 선택하셔서 꼭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대신 잘했으니까. 자, 출제 기준 필기 한번 봅시다. 환경에너지죠. 기후, 우리가 이제 산업통상부자원부에서 이제 기후환경에너지 장관으로 이제 이렇게 나왔죠. 산업통상부 장관,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 뭐 이렇게 된 거죠. 환경이니까. 기후에너지 환경부 이렇게 된 거죠. 에너지관리 기능장 적용 기간이 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0일까지예요. 근데 내용들은 다 비슷합니다. 이게 바뀌어도 그냥 똑같을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어디서 끌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내용이 바뀌더라도 옛날 문제들하고 더 비슷하다. 그냥 거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일러 종류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객관식, 그죠? 자, 질문 내용 한번 볼까요? 건물용 및 산업용 보일러 시공 취급의 에너지 관리에 관한 숙련 기술을 가지고 현장에서 작업 관리, 기능 인력의 지도, 감독, 현장 훈련, 안전, 환경 관리, 경영층과 생산 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주는 현장 관리 등을 행하는 직무이다. 객관식 60, 시험식 1시간. 죠? 자, 이렇게 되면 쉽다는 소리예요. 보일러 구조학, 보일러 시공, 보일러 취급 안전 관리, 요까지는 보일러 기능사 똑같아. 유체역학 및 연력학, 배관공학, 배관은 배관 쪽이죠. 유체역학, 연력학은 여러분들 뭐 많이 안 나오니까 그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그다음에 보일러 재료, 에너지용 합력, 관계 법규, 공업 경영 5문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그러면 보일러 종류인데, 이거는 보일러 종류 특성, 용량, 구수장치, 안전장치, 이거는 보일러 에너지하고 다 똑같아요. 기능사 에너지 쪽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보일러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게 여기서 종류가 많이 나오죠. 종류가 뭐 때냐, 매체가 뭐냐, 구조가 뭐냐, 순환 방식이 뭐냐, 강제 순환 방식이냐, 자연 뭐 이런 건데 그런 건 잘 안 나오고 보일러의 종류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보일러 종류에는 원통형 보일러하고 그다음에 원통형 보일러가 있죠. 원통형 보일러에는 입형 보일러하고 행형 보일러가 있어요. 그래서 입형 보일러에는 입형연관, 입형인관, 코크란 보일러가 있고,
횡형 보일러에는 노통, 연관, 노통 보일러, 연관 보일러, 노통 연관 보일러가 있어. 그러니까 노통 보일러에는 크로니시 랭커셔 보일러가 있고, 연관 보일러에는 횡형관 기관차 해안이가 있고, 그다음에 노통 연관 보일러에는 노통 연관 패키지형, 하우덴 존슨, 스코치 보일러가 있어요. 그다음에 수관식 보일러에는 강제순환식, 자연순환식, 강제순환식, 관류식 있죠. 자연순환식 보일러에는 바스다 투쓰리, 바브콕, 쓰레기찌, 타코마, 이동경, 선동해형. 다음에 강제순환식 보일러에는 아벨라, 벨록스 라몽. 다음에 관류식 보일러에는 수레벤남, 실초, 에머스, 펜션, 남진, 가와사키. 그죠? 이렇게 있는 거죠.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또 특수보일러, 특수보일러가 있죠. 특수보일러는 뭐가 있어요? 열매체 보일러. 모빌섬으로 수다 떨러 가세. 그래서 모빌섬, 수운, 다우삼, 카네크롤, 세크리트 호산. 그죠? 특수보일러, 열매체 보일러, 그 열매체 보일러. 그다음에 간접가열 보일러, 슈레바퀴, 슈미트, 그다음에 레플러. 그죠? 그게 있는 거죠. 그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그 간접 하나가 또 있죠. 하나가 또 뭐지? 그 간접가열 보일러, 열매체 보일러, 수분 보일러, 간접가열 보일러, 하이네 보일러, 리이 보일러. 뭐 이런 게 요게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게 하여튼 그 보일러 종류는 페어럴 보일러, 거기에 하이네 리이 보일러가 있죠, 그죠? 그게 그런 그래서 구조에 따른 분류, 사용 매체에 따른 분류, 사용 연료에 따른 분류, 순환 방식에 따른 분류, 뭐 이런 거 있는 거. 보일러 구조, 보일러 특성,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일러에 대한 게 이제 뭐 종류, 특성, 특징 이런 게 이제 전체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보일러 종류에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수관식 보일러의 특징, 노통연관식 보일러 특징, 주철제 보일러의 특징,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주철제 보일러의 특징이 뭐냐? 인자응력에 뭐 이런 게 약하다, 그죠? 그런 거잖아. 구조가 복잡하다. 청소검사가 수리가 곤란하다. 뭐 열편창에 뭐 약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섹션 주의를 용량조위 변경이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 수출 본래 특징인데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다음에 보일러 구조, 보일러 특성 나오고 전격 용량, 전격 출력, 그죠? 전격 용량, 전격 출력. 그래서 보일러 전격 용량은 어까지? 그죠? 어까지예요. 전격 용량은. 전격 용량은 Q1 플러스 Q2 플러스 Q3까지죠. 난방부와 급탕부와 배관부와까지 전격 출력은 Q1 플러스 Q2 플러스 Q3 플러스 Q4다. 에어울바까지, 요거 에어울바까지죠. 그게 이제 전격 출력이죠. 급수펌프의 구비 조건, 고속운전에 작업해야 된다. 부하분 등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급수펌프의 종류, 구조 밑에 급수펌프의 종류에는 이제 뭐 터빈 펌프하고 블리트 펌프 뭐 이런 게 있죠. 급수펌프. 왕복 펌프도 있고, 왕복 펌프는 워싱턴 웨어 플런저. 그다음에 뭐 터빈, 볼류트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펌프의 종류도 굉장히 넓어요. 넓은데 어떻든 간에 이제 뭐 그 물 쪽에서의 다르고 또 에너지 쪽에서도 달라요. 그래서 조금 펌프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이. 또 동력 계산 굉장히 잘 나오죠. 그 펌프의 동력 계산. 뭐 동력 계산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킬로와트죠. 배기 곱하기 효율분해 R 곱하기 Q 곱하기 H. 그죠? 또 하나 배기 곱하기 2타 곱하기 60 R 곱하기 Q 곱하기 H. 요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배기 곱하기 2타 곱하기 3600 R 곱하기 Q 곱하기 H. 이게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긴장해서. 근데 여기서 요게 이제 유량인데 이게 세크로 나오면 이러고 쓰면 되고 요놈이 미니트로 나오면 요 공식을 쓰면 되는 거고 요게 아워로 나오면 요 공식을 쓰면 돼요. 근데 PS는 만약에 PS잖아요. PS. 이게 PS를 구하라 그러면 요놈이 요놈이 75로만 바뀌면 돼. 75.
70으로 바뀌면 필수 가는 곳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동력 계산이 그거죠. 마력 계산하고 동력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량이다. 유량 Q2다 그러면 Q1 곱하기 회전수 N1분의 N2 많이 나오는 건데 완성. 딱. 그다음에 자, H2는 H1에 땡땡의 투승. 그다음에 킬로와트 2도 마찬가지죠. 킬로와트 1에 곱하기 땡땡의 삼성. PS2도 마찬가지야. PS2에 PS1에 곱하기 요거의 삼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량, 양정, 동력, 마력. 그죠? 처음 이전수, 나중 이전수. 처음 이전수, 나중 이전수, 처음 이전, 나중 이전수.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잘 나오잖아, 시험에. 그죠? 저거와 관계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다음에 안전밸브. 안전밸브 보일러 안전장치죠? 안전밸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부속장치를 해당하는 거죠. 부속장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안전밸브 뭐 있습니까? 하연검출기 있고 또 압력차단 스위치, 저수위 경보기, 가용전, 방출밸브, 방폭문 이런 게 이제 뭐예요? 안전 밸브죠. 안전밸브. 그다음에 송기장치에는 비수방지강, 기수분리기, 주승기 밸브, 감압 밸브,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신축이음, 뭐 있어? 또 증기했다, 증기 트랩. 요게 송기장치. 그죠? 그다음에 여열장치에는 가제절공, 가열기, 제열기, 절단기, 공기열기 이런 것들이 내용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안전밸브도 방폭문까지.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 이거를 칠까? 네, 칠게요. 깔끔하게 지어져서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깔끔하게 지어져서. 자, 그래서 고조수위 경보기죠. 고조수위 경보. 고조수위 경보기는 뭐 이제 수위가 안전저수위로 내려가게 되면 경보를 발한과 동시에 연료공급을 타서 사고 방지. 그다음 하연검출기는 뭐 매시마다 많이 나오죠. 하연검출기의 종류에는 플레임하이, 플레임로드, 스택스위치가 있다. 그래서 플레임하이는 하염의 발광체를 이용하는 거고, 플레임로드는 하염의 이온화를 현상을 이용하는 거고, 전기전도성이죠. 그다음에 스택스위치는 하염의 발열에서 이용하는 거고, 그래서 바이오메탈 작용을 위한 거죠. 스택스위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플레임하이는 이제 플레임하이의 종류가 있죠. 플레임하이 종류. 자외선 강정관, 적외선 강정관, 항화 카드뮴 셀, 항화 납셀, CDS 셀, 뭐 이렇게 이기도 하죠. 그게 이제 하연검출기의 종류도 많이 나와요. 지금 얘기한 거. 그래서 하연검출기 굉장히 잘 나온다. 압력장기 그렇고, 배기가스 그렇고, 긴급차단단 그렇고, 수면계는 뭐, 그죠? 수위계는 그렇고 다 그렇고, 온도계, 유량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기밸브, 감압밸브, 비수방지관, 기수분리기.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비수방지관은 주증기밸브 단면적의 1.5배 이상이다. 그죠? 크기가. 기수분리기는 증기 중에 수분을 제거해서 건조증기를 얻게 하는 장치인데 종류에는 사스건배가 있다. 사이클론식, 스크래버식, 건조 스크린식, 백풀식. 그죠? 원장망관. 또 이렇게 되죠? 원심력식, 장애판 이용, 그다음 그물망 이용. 그죠? 다 그런 것도 있는 것. 증기추결기는 평상시에 증기를 저장했다가 응급시나 가부하시에 그 잉여 증기를 공급해주는 장치. 즉 스팀 어큐뮬레이터라고도 한다. 이렇게 됐죠. 고체연료 요소 장치, 하격자 미분탄 유동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체연료 요소 장치. 액체연료 요소 장치, 기체연료 요소 장치 뭐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뭐 기체연료도 이제 연소 방식에는 이제 확산 연소 방식이 있고 에어런 연소 방식이 있죠. 확산 연소 방식은 이제 가연성 가스가 배관의 출구등에서 유출하면서 연소하는 게 이제 확산 연소 방식인데, 확산 연소 방식은 산소 프로판, 산소 아세틸렌, 산소 수소 용접 이런 걸 확산 연소 방식이라고 그래. 에어런 연소 방식은 미리 공기와 연료를 미리 혼합해서 연소하기 때문에 연소 속도가 빠르고 역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죠. 다음에 이제 보일러 종류에서 고체하고 액체
액체는 이제 그거 정도고, 그다음에 기체연료의 특징, 종류와 특징. 기체연료의 종류는 많죠. LNG, LPG, LPG, NG, CNG, 업가스, 그죠?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기체연료라고 해요. 기체연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기체연료의 종류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기체연료의 특징이 많이 나오죠. 이제 기체연료의 특징은 적은 공기량으로 완전 요소시킬 수 있다. 그죠? 그다음에 가스 러시 폭발 위험성이 있다. 운반 저장이 어렵다. 그죠? 발열량이 낮은 연료로 고온을 얻을 수 있다. 그다음에 항분 지분이 거의 없어 전율미호선이 없다. 그죠? 연소율 전율이 좋다. 그죠? 이런 거죠. 그다음에 고온도 분위기 생성할 수 있고 집중가열, 균일가열이 가능하다. 그래서 절단도 할 수 있고 용접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기체연료의 특징이에요. 연소 계산. 연소 계산은 이제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 연소 계산. 여기 이제 연소 계산이 뚝 나오네. 이론 공기량, 산소량. 자, 연소의 생성인데 보통 이제 연소라는 거는 이제 가연성 물질이 공기 중에 산소 화합하여 또는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에 산소 화합하여 빛과 열을 수반하며 격렬히 타는 현상을 연소라 한다. 연소의 3대 요소는 가산점이다. 그죠? 가연물, 산소, 점원. 그죠? 이렇게 이제 가산점. 이렇게 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연소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연료의 발열량 계산. 발열량. 이 발열량이 저희 발열량이 이렇게 있죠. 저희 발열량은 잘 나오죠. 고위 발열량 마이너스 2.5에 9H 플러스 W다. 그러면 고위 발열량은 저희 발열량 플러스 2.5에 9H 플러스 W다. 그러면 2.5에 9H 플러스 W는 뭐다? 고위 발열량 마이너스 저희 발열량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반적으로 그냥 잠열이라고 해요. 잠열. 즉 수증기의 응축 잠열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내용도 나오고 계산 문제도 나오고 많이 그러죠. 발열량 계산하는 거. 이론 산소량과 이론 공기량, 공기비 등의 계산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연소가스량도 구하는 거고 뭐 다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냥 항상 나와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보통 이제 자, 우리가 메탄을 봅시다. 메탄을 보면 이걸 갖다 뭐 전체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만 일단 제가 요거 이제 보면서 설명드리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이게 16kg이고 요게 2 곱하기 32. 자, 뒤에는 뭐를 안 붙였습니다. 원래 이게 뭘 붙여야 돼요. 자, 44kg. 요게 1몰이니까 20.4. 이거 2 곱하기 22.4. 요거 22.4. 이렇게 되죠? 그럼 요게 루베. 자, 요게 노멀 루베 나왔어요. 표준 상태 하니까. 여기서 요게 최적당. 요렇게 구하는 게 중량당. 그죠? 그 최적당이니까 1노르말 루베일 때 20.4. 루베는 2 곱하기 22.4. 루베다. 그래서 이게 1 루베일 때 1노르말로 쓸게요. X는 얼마 나오고 그냥 2 나오죠. 원래 이제 이렇게 쓰는데 표준 상태니까 뭐 써도 되고 어차피 이렇게 또 S로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론 산소량이에요. 이론 산소량. 그럼 이론 공기량은 0.21분의 이론 산소량이에요. 이게 0.21분의 이게 2를 나누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9.52가 나와요. 이렇게. 그죠? 그럼 실제 공기량을 구하라. 그러면 M 곱하기 A0네. 근데 문제에서 공기비를 1.2로 주어졌어. 그러면 1.2에다가 곱하기 9.52 하게 되면 실제 공기량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저기서 이론 공기량하고 실제 공기량 구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량당을 계산하라 그러면 16kg일 때 2 곱하기 22.4죠. 이거는 뭐 전부 다 프로판도 마찬가지죠. 프로판, 부탄, 메탄에서 항상 나와요. X.
X 계산할 때 요놈이 얼마냐면 16kg 에다가 1kg 곱하기 2 곱하기 22.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게 얼마 나오냐? 2.8이 나와. 이렇게. 이게 이런 순서량이잖아요. 1kg당. 그 이런 공기량은 0.232. 공기 중에 23.2%가 포함됐죠. 0.232분의 이론 순서량.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0.232분의 얼마? 2.8.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 12 정도가 나와요. 단위는 이렇게 되겠지. 중량당이니까. 그치? 단위는. 그러니까 이게 프로판이든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프로판이든 메탄이든 부탄이든 똑같이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연소가스량은 요게 연소가스량이잖아. 요게.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1 나오죠. 1. 20.4일 때 20.4이니까 1일 때 얼마냐면 1 나오죠. 근데 16kg일 때도 다르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연소가스량이. 그러니까 요 CO2가 연소가스량이다라고 보면 돼. 그 연소가스량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CO2를 계산한 뜻이야. 우리가 그 자동차도 마우라에서 나올 때 뭐가 나와? 연소가스, 배기가스가 나오고 물이 나오죠. 물. 그러니까 CO2하고 물이 나오는 거예요. H2O가. 연소가 돼서. 그래서 공기비 M은 A0분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A0분의 A고 그 다음에 21-O2에 21이고 다음에 또 뭐 있어? CO2 프로분의 CO2 MAX 프로 또 N2 마이너스 3.76O2에 N2 이게 이제 그 공기비 구하는 거죠. 그죠? 공기비. 여기 이제 불안전 요소에 대한 공기비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 4개만 일단 써놨어요. 그래서 공기비 계산하는 거. 공기비 계산하는 것도 잘 나오니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통풍 방식, 압이 통풍 방식, 흡입 통풍 방식, 평형 통풍 방식. 이 중에서 평형 통풍 방식이 제일 센 거죠. 10m/s 이상이니까. 흡입이 8에서 10m/s, 압이 통풍 방식이 8m/s. 송풍기의 종류. 터보 송풍기, 플레이트 송풍기, 다익 송풍기. 터보, 플레이트, 다익이 있고 소유동력 금방 했던 거고 댐퍼는 이제 그죠? 연소가스 흐름 차단, 통풍력 조절 이게 댐퍼죠. 집진장치의 종류. 집진장치에는 건식 집진장치, 간성역식 있죠. 간성역식, 다음에 여과식, 다음에轻강식, 다음에 전기식. 그래서 여기서 전기식이 가장 집진율이 좋죠. 여과식은 여과식의 대표적인 게 백필터가 있는 거고, 다음에 전기식의 대표적인 게 코트를 집진장치가 있는 거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세정식에는 뭐가 있습니까? 습식에는 세정식, 가압수식, 그죠? 유수식 이런 게 있죠. 그 세정식은 액막의 충돌을 이용해서 집진하는 거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정식, 가압수식에는 벤츄리 스크래버, 사이클론 스크래버, 충전 타입이 있다. 이게 3개가 나오죠, 그죠? 시험에. 그게 집진장치예요. 그다음에 뭐 NOx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분진이죠. 산화물 NO2, 뭐 NO 이런 거, 이산화질소, 앙산가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 열혈 중대 장치, 공기열기는 일단 배기가스 열을 이용해서 연소형 공기를 예열하는 장치, 즉 2차 공기를 예열하는 거죠, 그죠?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 절탄기는 배기가스 열을 이용해서 급수를 예열하는 장치, 그죠? 그래서 급수를 예열해서 열응력 발생 방지를 하는 거고, 다음에 어떻든 간에 물을 개화열하면 불순물이 제거가 돼요. 불순물 제거를 하는 역할도 하고, 다음에 열효율 상승, 이렇게 장점이 있는 거죠. 급수 중에 일부 불순물 제거, 그죠? 다음에 열효율 상승 이런 거, 그죠? 다음에 열응력 방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급수열기가 하는 역할입니다. 다음에 슈트블로어에는 이제 그 롱 트랙터블형, 숏 트랙터블형, 그죠?
조은의 전열명, 롱은, 그죠? 그다음에 숏은 뭐예요? 연소실 뭐 노벽 뭐 이런 거에 사용하는 게 일단 슈트볼로인데, 슈트볼로는 자 우리가 손으로는 청소하기 어려운 수환식 보일러에서 증기분사, 물분사, 공기분사를 이용해서 전열면에 부착된 매연을 제거하는 거, 이게 이제 슈트볼로죠. 분출장치, 분출장치는 수면 분출장치가 있고 수저 분출장치가 있죠. 수면 분출장치를 연속 분출장치, 수저 분출장치를 단속 분출장치라고 하죠. 그래서 분출의 목적이 많이 나오잖아. 간수 pH 조절, 간수 농축 방지, 프라이밍 포밍 발생 방지, 슬러지 스케일 생성 방지, 부식 방지. 실기도 나오는 거예요. 다 이게 전부 다. 증기 갈기 및 제열기. 자동 제어의 종류. 자, 자동 제어의 종류에는 자, 자동 제어의 종류에는 일단은 피드백 제어가 있고, 그다음에 시퀀스 제어가 있고, 인트록 제어,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 피드백 제어는 출력 측의 신호를 입력 측으로 들려 정정 동작을 해놓은 제어다, 이렇게 돼 있고, 시퀀스 제어는 처음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제어의 각 단계를 제어하는 거. 요게 이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신호등 등등등등. 그다음에 인트록 제어는 구비 조건이 맞지 않을 때 그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다음 단계를 정지시키는 거. 그래서 인트록의 종류에는 저기 있는 저불이 아프다, 저수 인트록, 저연소 인트록, 부착화 인트록, 그죠? 그다음에 압력 초과 인트록, 프리퍼지 인트록. 요게 이제 종류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프리퍼지 인트록은 송풍기에 걸려 있는 거고, 그죠? 나머지 이제 뭐 부착하나 이런 거는 하얀검 출기가 안기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 자동 제어 기기, 제어 방식, 보일러 자동 제어 요소와 특성, 인트록 장치, 그만 했던 거. 그다음에 공연비 제어 장치, 뭐 그렇고 원격 제어, 에너지 관리, 그리고 뭐 의미 없고, 보일러 열등의 계산 이렇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제어가 있고 많이 나왔던 게 시험에, 그다음에 제어량이 있어요. 기능장애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조작량이 있지. 조작량, 그죠? 여기가 STC, 증기온도 제어, 여기가 FWC, 여기가 ACC야. 그래서 STC는 증기온도 제어, FWC는 급수 제어, ACC는 자동 연소 제어죠. 요게 이제 그 과열 증기온도죠. 이게 전열량이고, 그다음에 FWC는 보일러 수위, 이게 급수량. 이거 시험에 이게 실계도 많이 나오잖아요. 증기압력계죠. 연료량하고 공기량. 그다음에 논해압력계죠. 그다음에 연소가스량, 송풍량. 이게 있죠, 그죠? 그래서 전열량은 뭐야? 전열량이 세지면 가열 증기온도는 올라가고, 전열량이 약하면 가열 증기온도 내려가는 거고, 급수량은 급수를 집어넣으면 보일러 수위 올라가고, 급수를 안 집어넣으면 보일러 수위 내려가고, 이런 거예요. 연료량과 공기량이 잘 맞아서 연소가 잘 되면 증기압력이 올라가는 거고, 연료량과 공기량이 안 맞아서 불안전 연소가 되면 증기압력이 내려가는 거, 이런 것이.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제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제어량과 조정량의 관계도 굉장히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보일러 열효율 등의 계산. 자, 여기서 이제 열효율은 연료 소비량 곱하기 저희 발열량 분해, 그죠? 실제 증발량 곱하기 발생 증기 엔탈피 마이너스 급수 엔탈피 곱하기 100, 그죠? 연료 소비량 곱하기 저희 발열량 곱하기 G 곱하기 530,
연료 소비량 곱하기 저희 발량분의 상당 정발량 곱하기 2257 곱하기 100. 그죠? 옛날엔 요게 이제 539였었죠? 그죠? 왜냐면 이게 단위들이, 이런 단위들이 전부 다 킬로줄 퍼 킬로그램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것도 여기다가 4.186을 곱해준 거죠. 또는 어떻게 돼? 요게 똑같아. 밑에는 같습니다. 얘도 같고 곱하기 얘도 같아. 얘가 G 곱하기 C 곱하기 델타 T가 될 수 있어. 곱하기 100. 이게 될 수 있는 거고, 또는 밑에는 같습니다. 곱하기 땡땡의 난방부하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뭐야? 이별분의 출혈이 될 수 있죠. 출혈 출혈 곱하기 100 이게 되는 거죠. 또는 손실료를 계산할 때 1 마이너스 입출혈 빼서 이별분의 출혈 곱하기 100.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죠. 계산할 때. 그게 이제 보일러 효율에 대한 거가 해당이 돼요. 보일러 효율이 꼭 한 번씩 나오죠. 시험에. 그리고 거의 나옵니다. 자, 다음에 열정산. 그죠? 뭐 측정 시간은 얼마고, 그죠? 증기의 건도는 0.98이고, 그죠? 강철 제어볼륨 0.98, 주철 제어볼륨 0.97, 열 계산은 1kg에 대해서 한다. 그죠? 이런 거. 압력 변동은 플러스 마이너스 7% 이내, 증기 발생량 변동은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내, 발열량은 고위 발열량이 기준이다. 저희에서 고위 발열량을 받겠죠. 또 에너지 진단, 뭐 그렇고, 열정산도 잘 나와요. 열정산도. 자, 그다음에 난방 및 급탕부하. 뭐 아까 이게 난방 및 급탕부하인데 원래 용량 결정, 난방 및 급탕부하, 뭐 계산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일단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뭐 Q1 플러스 Q2, Q1 플러스 Q2 플러스 Q3 플러스 Q4. 이거는 전체적인 전격 출력이죠. 전격 출력. 전체적인 QT다. QT. 전체적인 부하의 계산. 그래서 Q1이 난방부하, 요놈이 Q2가 급탕부하, 배관부하, 애열부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보일러 용량 결정. 여기다가 쭉 해서 출력저 개수가 K가 주어지면 K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죠? 또는 Q1, Q2에다가 여기서 Q1 플러스 Q2에다가 여기서 1 플러스 알파의 베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또 출력저하에서 K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계산하는 거죠. 그런 거 계산하는 거. 보일러 용량 결정 하는 게 이제 이런 게 용량 결정이죠. 그래서 증기난방, 온수난방, 옥산난방, 지역난방. 지역난방은 뭐 값이 나오니까 증기난방, 배관식은 그렇죠. 뭐 다 똑같습니다. 그 중요한 거고. 방열기. 방열기에서는 이제 방열기는 이제 방열량이라든가 뭐 이런 게 컨벡터, 보일러 설치 시공 기준. 보일러 설치 시공 기준도 뭐 이제 많이 나오죠. 리프트 피팅이라든가 뭐 이런 거. 리프트 피팅. 그다음에 하트포트 접속법 뭐 이런 것들,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이제 설치 기준 시공 기준에서 나와요. 뭐 천정과의 거리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설치 기준에 나오는 거죠. 방열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방열기 그러면은 방열기 도식이오가 나 도식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쭉 쓰고, 그죠? 여기 종별, 형, 높이죠. 높이 또는 높이, 유입, 유출 간격,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이제 하는 거고, 방열기에서 우리가 온수난방일 경우에
온수난방일 경우에는 방열기 방열량이 0.5232 kW/제곱미터 hour. 그다음에 증기 난방일 경우에는 0.7558 kW/제곱미터 hour. 요게 이제 온수난방하고 증기난방이죠. 0.523이 0.7558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종별형 높이다.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방열기 쪽수 계산할 때 이렇게 쓰죠. 원래는 온수난방은 450. 그죠? 증기난방은 650. 그죠? 요거를 860으로 나눈 거야. 왜냐면 1kWh가 860이니까. 그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킬로와트로 나오기 때문에 킬로와트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방열기 요거 이제 된 거 이렇게 해서 그래서 행콜 유니트 보일러 설치 시공 기준. 보일러 설치 시공 기준도 이제 많이 출제가 잘 되는 거예요. 자, 보일러 설치 검사, 성능 검사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운요 조약 같은 경우에는 다 읽어보면 아는 거고 쭉 해서 컨덴싱 보일러 세관의 종류. 세관의 종류에는 염선세관이 있죠. 염선세관하고 유기산의 세관이 있는데 염선세관은 60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에서 4 내지 6시간 정도 세관을 하고 유기산의 세관은 90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에서 4 내지 6시간 세관을 하죠. 그래서 유기산에는 하구옥설 있죠. 하트록산, 구연산, 옥살산, 설파민산 요게 이제 유기산이고 보일러 보존 방법에는 건조 보존법이 있고 만수 보존법이 있죠. 그죠? 질소 봉입법이 있고 그래서 건조 보존법에는 이제 장기 보존 6개월 이상 그죠? 생석회, 염화칼슘, 실리카겔, 활성알루미나 요게 이제 흡습제고 그다음에 만수 보존법에는 가성소다, 아원소다, 상산소다 요게 약품이죠. 약품. 그래서 질소 봉입법은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압력은 이제 0.06 메가파스칼이죠. 압력이니까 0.6 메가파스칼이고 그래서 어쨌든 질소 봉입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보일러 보존 방법, 보일러 급수위 수지 일미 특성, 급수위 외처리. 보일러에서 내처리와 외처리가 있죠. 그래서 내처리에는 pH 조정제가 있죠. 이남수, 인산소다, 암모니아, 수산나트륨,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왜 그래? 자, 이 관내처리라는 게 있죠. 관내처리. 1번이 pH 조정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이 연화제가 있어. 이게 시험에 워낙 잘 나와서 3번이 탈산 소재가 있죠. 4번째가 슬러지 조정제. 5번째가 가성치화 방지제. 그죠? 그래서 이게 이남수가 있는 거고 여기 인탄수가 있죠. 인탄수 써지네요 이게. 다 지졌네. 이게 안 좋네요.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렇게 동그라미 돼서 이렇게 쓰면 이제 간내 처리가 되는 거죠. 그죠? 간내 처리. 그래서 인산소다, 암모니아, 수산나트륨. 요 수산나트륨을 가성소다라고 하죠. 인산소다, 탄산소다, 수산나트륨. 탄닌, 앙산소다, 히드라진. 리그닌, 녹말, 탄산소다. 리그닌, 항산소다, 탄산소다. 이게 이제 간내 처리죠. 그래서 가성치화가 뭐야? 고온고압 보일러에서 알칼리도가 높아져 생기는 나트륨이나 수 등이 강제히 결정 있게 침투해서 재질 열화시키는 현상. 이게 가성치화예요. 가성치화도 시험에 잘 나와요. 다음에 간회 처리에는 첫
번째가 뭐냐? 용존산소 제거법이 있어요. 이거는 수질에서 진짜 많이 나오죠. 자, 용존산소 제거법에는 탈기법이 있고 기폭법이 있어요. 그래서 탈기법에는 CO2하고 O2 가스체를 제거하는 거야. 다음에 기폭법에는 철이나 망간 또는 뭐 CO2 이런 것도 뭐 제거하는 거고. 세 번째 현탁질. 현탁질 고용물 제거법에는 뭐가 있냐면 침여응이 있어요. 침여응, 침전법, 여과법에는 완성여과법이고 급속여과법, 응집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응집제로 명반이나 유사알림을 사용하죠, 응집법에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용해고용물 제거법. 용해고용물 제거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온 교환법, 약제법, 중류법이 있다. 그래서 이약증이다. 이약증. 그래서 용존산소 제거법에는 탈기법과 기폭법이 있는데 CO2, O2 가스체 제거하는 거고, 기폭법은 철, 망간, 요 망간이야, 망간. 철, 망간, CO2 제거하는 거, Mn. 그다음에 현탁질 고용물 제거법을 불순물 제거법이라고도 해. 그래서 침여응, 침전법, 여과법, 응집법이 있다. 용해고용물 제거법에는 이온교환법, 약제법, 중류법이 있다. 그죠? 약제법을 약품 첨가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온교환법은 제올라이트, 그죠? 이온교환법이 제일 많이 써요. 원래 이거를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거잖아. 이게 급수 처리도 제일 많이 나와요. 내처리, 외처리, 보일러 세관은 그만 외소 장비, 이상연소 뭐 다 큰 적이 아니고. 그다음에 보일러 손상은 팽출, 압계가 있죠. 압계, 팽출 압계가 있어요. 팽출은 수관, 연관, 보일러 동저부. 보일러 동저부에서 발생하는 거고, 압계는 도통, 연소실, 간판에서 일어난 거야. 그래서 원래 팽출은 이렇게 뽀속 튀어나온 거야. 관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고, 압계는 얘가 쏙 들어간 거야. 이렇게. 요게 팽출이고 요게 팽출. 튀어나와서 열받아가지고 요걸 압계, 압력을 받아서 들어간 거, 압계. 그래서 팽출과 압계가 많이 나오죠. 됐고, 가서 손상. 자, 보일러 사고인데, 손상 방지됐지. 보일러 사고죠. 보일러 사고는 이제 역화가 많이 일어나죠. 역화. 사고의 종류, 특징, 보일러 사고 방지 대책, 뭐 하면 될 것 같고, 그런 건 뭐 되고요. 안전 일반, 작업 공구 취급 시 안전, 이런 거는 뭐 그냥 잘하면 되죠. 배가스 관리 배출수, 밀도 비중량 미체적, 유체의 정력학. 여기 이제 배가스 관리, 그렇죠. 넘어가고, 자, 여기를 줘볼게요. 밀도 비중량 비체적 비중인데, 유체 기본 성질에서 일단 그냥 밀도 이렇게도 표시하고 또는 이렇게도 표시해요. 그래서 밀도는 단위 최적당 질량이야. 최적당 질량.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밀도를
V분의 M이라고 그러잖아요. V분의 M. 그죠? V분의 M. 부품의 질량. 또는 22.4L분의 분자량으로 쓴다. 이게 많이 나오죠. 또는 RT분의 PM 정도로 나온다. 아마 나오게 되면 이걸로 나오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EX 있는데, 0도씨 1A팀에서 메탄의 밀도는 이게 나오죠. 메탄의 밀도가 얼마냐? 얘로 계산해야 돼, 얘. 그렇게 계산하면, 자, 기체 상수 값이 0.08이죠. 얘는 정해진 값. 0.08에다가 213 플러스 0. 이 문제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죠. 1A템에다가 곱하기 16. 요거 계산하면 0.71 그램 퍼 리터가 나와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참 어렵죠. 나오면, 그죠? 굉장히 어렵죠. 또 비중량하고 뭐 밀도나 같아요. 그 다음에 비체적은 거꾸로 된 거, 바뀐 거. 이놈이 이렇게, 비체적은 이제 요거죠. 이렇게 된 게 비체적이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메탄의 비체적이 얼마냐? 그러면 메탄의 비체적은 16g분의 얼마다? 이게 아보가드로 22.4죠. 그죠? 리터. 그럼 요게 비체적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거 응용을 잘 해야 돼요. 다음에 공기에 대한 비중은 뭐냐? 자, 그러면 메탄의, 자, 이런 프로판, C3H, 프로판. 자, 프로판의 공기에 대한 비중. 자, 프로판이 44g이죠. 그러면 비중은 29분의 M이에요, M. 그러니까 29분의 44g을 하게 되면, 이 g이죠. 뒤에 물이 다 생략시킨 거예요. 1.52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공기보다 무겁다. 이게 뜻이죠. 점성,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압력. 자, 압력도 잘 나오죠. 압력의 정인데, 이 압력의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죠. 압력은. 그죠?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압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압력을 잘 나와. 그래서 유체 속에 잠긴 면에 작용하는 힘. 요거는 이제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하는 거죠. 잠긴 만큼 물이 나오니까 아르키메데스 원리. 불익의 원리를 아르키메데스 원리라고 해요. 이런 문제도 나올 겁니다. 다음에 압력에 대한 거는 꼭 나올 거예요. 압력. 그래서 우리가 표준대기압을 이것도 안 젖어. 세게 하니까 안 젖지네. 우리가 보통 표준대기압을 여기서 이제 표준대기압을 할 때 압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준대기압을 할 때 1atm, 그죠? 다음에 76cm에다가 hg, 다음에 760 mm hg, 0.76 미다 hg, 그죠? 다음에 1.0332 kg/제곱센치, 다음에 1033.2 cm, 1033.2 이거 저어지면 애매해요. 이렇게. 센치 hg. 1033이 제곱센치. 그죠? 다음에 1033.2 그램 퍼 제곱센치. 다음에 1033이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 10.33이 미다 H2O. 그죠? 다음에 1033.2 센치의 H2O. 다음에 1033이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 아이고, 제곱미터가 아니죠. 1033이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 여기 했네. 그 다음에 10.33이 1033이 미리미리 H2O. 이거 빼고 미리미리
H2O 지저분하다. 이게 다 저지. 이것도 안 좋네요. 이게 그죠? 됐네. 다음에 센치 H2O 그죠? 센치 H2O 다음에 10332 ml H2O 14.7 psi 29.92 인치 HG 이거 다 아셔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1.013 바 1013 미리바 잘라서 그 다음에 760토 뭐 10뉴턴/제곱센치 이렇게 쓸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1013.25 헥토파스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101325 파스칼 그 다음에 101325 뉴턴/제곱미터 그죠? 그 다음에 101.325 킬로파스칼 그죠? 그 다음에 0.101 메가파스칼. 자, 여기서 1번 1파스칼하고 1뉴턴/제곱미터가 같다. 같잖아 지금 이거. 그죠? 같다. 다음에 0.1 메가파스칼은 0.1 메가파스칼은 10뉴턴/제곱센치다. 세 번째는 1 메가파스칼은 100뉴턴/제곱센치다.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응용해서 나오는 거고 압력이 높냐 낮냐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체 연속 방정식은 A1V1은 뭐다? A2V2다. 그죠? 그럼 요게 4분의 파이 D 자승 1 곱하기 V1 4분의 파이 D 자승 곱하기 V2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거 줘줘. 그러면 D1의 자승 곱하기 V1은 뭐다? D2의 자승 곱하기 V2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만약에 V2를 구하면 D2의 자승분의 D1의 자승 곱하기 V1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D2를 구하게 되면 뭐가 나와? 루트가 나오겠지. 루트. 그치? 그래서 D2를 구하면 D2는 어떻게 구해? D2는 V2분의 어떻게 되는 거야? D1의 자승 곱하기 V1이 되겠죠. 그럼 루트. 자, 루트 V2분의 뭐가 된다? D는 이꼬로 D1의 자승 곱하기 V1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유체 연속 방정식이야. 자, 베르노이 정리에서 H는 이꼬로 뭐냐? H는 R1분의 P1은 플러스 2G1분의 V1의 자승 Z1 이꼬로 R2분의 P2는 플러스 2G2분의 V2의 자승 플러스 Z2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요놈이죠? 요게 압력수도야. 압력수도. 잘 나오잖아, 시험에. 요게 속도수도. 요게 위치수도. 그래서 베르노이 정리는 압력수도, 다음에 속도수도, 위치수도의 합은 같다.
이렇게 베르노이 정의잖아요.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H는 이꼬로 R1분의 P니까 그냥 P1이나 뭐 어쨌든 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P1을 구하면 P1은 R1 곱하기 H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압력이 나오는 거야. 압력. 알겠어요? 비진행 곱하기 높이 또는 H가 E지분의 V의 자성이잖아요. V의 자성. 그러니까 V의 자성은 뭐야? EGH죠. 그래서 여기서 V를 계산하면 뭐야? 루트 뭐가 된다? EGH가 된다. 이렇게 해서 EGH 구하는 것도 많이 나오죠. 그죠? 그게 베르노이 방정식이에요. 유량 계산. 자, 유량도 많이 나오죠. 유량은 Q는 이꼬로 AV다. AV. A 곱하기 V인데 요놈이 4분의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파이다 자성 곱하기 V죠. 그럼 D는 이꼬로 D의 자성은 어떻게 구해? D의 자성은 파이 곱하기 V분의 4Q다. 4Q. 그래서 D는 요 D 구하는 게 많이 나오죠. 루트 요게 파이 곱하기 V분의 4Q가 되는 거예요. 즉 유량하고 유성만 주어지면 광경이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유량 계산할 때. 요거는 최적 유량이야. 로퍼세크고 중량 유량은 요게 킬로그램 퍼세크예요. 그래서 요놈은 로에다가 밀도에다가 곱하기 A에다가 곱하기 V가 된다. 이런 것도 알아둬야 돼. 같이. 중량 유량하고 최적 유량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온도와 열량 비열. 온도는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 이런 게 있죠. 그죠? 섭씨 온도, 화씨 온도, 랭킨 온도, 켈빈 온도. 그죠? 온도에 대한 거. 그런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온도는 이제 우리가 보통 요 온도죠. 일 동력 에너지 뭐 큰 저기는 아닌 것 같고. 온도와 열량 비열 되죠? 온도는 도씨는 9분의 5에 F-32고 그다음에 도F는 5분의 9에 곱하기 C 플러스 32고 뭐 계산하려면 이게 뭐 저기를 하려면 도C 플러스 설명하면 길지만 그다음에 도R은 도F 플러스 460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온도에 대한 뭐 공식이고 그죠? 그다음에 일, 동력, 열량, 비열도 많이 나오죠. 비열, 어떤 물질 1kg 1도씨온데 필요한 열량. 그래서 비열비는 항상 1보다 크다. 뭐 이런 거. 열 전달의 종류, 전도대류 복사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열 관류 그렇고, 연력학의 법칙. 자, 연력학의 법칙이 많이 나오죠. 엔탈피, 엔트로피, 증기 일반적 성질 뭐 그렇고, 증기 성질은 뭐 과열 증기 있고, 스파 증기 있고 뭐 그저런 거. 질 빠른 게 과열 증기죠. 질 빠른 거. 연력학의 법칙은 항상 나와 시험에. 그러니까 연력학 영법칙은 열평의 법칙이라 하며 온도를 정의한 법칙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일과 열의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법칙 또는 소모성의 원리 또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법칙으로서 일단 일은 열로 변환시킬 수 있지만 열은 일로 변환시킬 수 없다. 즉 연력학 제1법칙을 부정한 법칙이 연력학 제2법칙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자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른다. 술 먹고 영하 10도씨에서 바깥에서 자면 냉동인간이 된다. 왜?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기 때문에. 또 하나 자 외부에서 일을 해오지 않고는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절대 흐르지 않는다. 그치? 라면을 끓이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열을 가해주지 않으면 절대 라면물이 끓지 않는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죠. 그죠? 열은 외부에서 일을 해주지 않고는 절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지 않는다. 이게 클라우시스 표현 2개. 그죠? 100% 효율을 가지는 열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 이종 연구기관. 그죠? 그리고 제1종 연구기관은 저기죠. 자, 에너지 공급 없이. 그죠? 에너지 공급 없이 기관이 작동할 수 있는 열기관은 제작이 불가능하다. 즉, 에너지는 연료, 열, 전기를 말하죠. 얘가 공급이 안 된 상태에서 기관은 강조온구태죠.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온수 보일러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이 뭐 전기도 안 꽂고 연료도 안 집어넣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 이거 만들면 그냥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자, 어떻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증기선도인데, 요 증기선도는, 요거는 뭐 그냥 일단, 증기선도 우리가 뭐 기능사 때도 하는 거죠. 포화수 엔탈피, 그다음에 스파중 엔탈피, 건파중 엔탈피, 과열중 엔탈피. 그래서 계산하는 게 이제 거기에 쭉 나오죠. 그죠? 하는 거. 증기사용량 계산, 증기사용량 계산, 뭐, 사용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간의 종류. 간의 종류는 뭐, 배관용 탄소관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배관용 관관에는 배관용 탄소관관, 그죠? 사용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하인 증기물, 뭐, 기름에 사용한다. 요거. 그다음에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은 사용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 10메가파스칼 미만. 고압 배관용 탄소관관 10메가파스칼 이상 사용 압력이. 고온 배관용 탄소관관 사용 온도가 350도C 이상인 배관. 저온 배관용 탄소관관, 그다음에 빙점 이하의 관관, 그죠? 이런 데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관의 종류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간의 종류는 뭐 그러게요. 간 이음새는 뭐 있죠. 뭐 프렌지도 있고 뭐 유니온도 있고, 그죠? 뭐 그런 것들 뭐 얘기하는 것 같고, 밸브의 종류는 뭐 게이트 밸브, 개사슬이죠. 사절 밸브, 스로스 밸브, 글로우 밸브, 그죠? 체크 밸브, 이런 거, 유치용 방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밸브의 종류를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가마 밸브는 그렇고, 증기 트랩이 많이 나오죠. 증기 트랩하고 신축이음은 굉장히 잘 오는 문제죠. 증기 트랩은 간내 웅투수를 배출하여 수격작용 및 부식 방지, 그죠? 기계적인 트랩, 포화수와 포화 증기의 비중체를 이용한 거, 그래서 버킷하고 프로 트랩이 있다. 온도 조절 트랩, 포화수와 포화 증기의 온도체를 이용한 거고, 그다음에 바이메탈, 벨로우즈, 열동식 트랩이 있다. 그다음에 기계적 트랩에는 포화수와 포화 증기의 연력 확정의 특성체를 이용한 건데, 뭐가 있다? 오리피스 디스크가 있다. 그죠? 그다음에 신축이음에는 루프형 신축이음, 루슬벨스, 루프형 신축이음, 그다음에 슬리브, 벨로우즈, 스위비령이 있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많이 나오는 게 스위비령이죠. 루프형하고, 그죠? 루프형 신축이음은 뭐야? 고압 증기의 5개배나 사용한다. 그죠? 그다음에 고압력의 신축 허용률이 가장 크죠. 그죠? 응력이 생기고 곡률 반경은 간지름의 6배 이상이다. 여기고. 그다음에 수입을 이음은 지입을 또는 주의를 이음으로써 어떻게 한다? 방열균에 사용하고 2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해서 시공하고, 그다음에 나사 희전에 의해서 신축을 수합니다.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요. 이게 신축 이음이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이고, 관관 작업용 기계 공구 뭐 그런 거 의미 없고, 동관 등 기타. 자, 동관용 공구에는 튜브 커터, 튜브 밴더, 그다음에 익스펜더, 사이징 툴, 플레이ing 툴 셋. 연관용 공구에는 봄볼, 마레트, 텀핀, 이런 것들이 연관용 공구. 주철관용 절단 공구에는 링크형 파이프 커터,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죠? 간간의 이음 방법, 뭐 나사 이음, 용접 이음, 플랜지 이음. 이게 간간의 이음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배관의 지지 종류 및 특수. 배관의 지지는 뭐였어요? 행거가 있죠. 배관의 하중을 아래에서 위로 받쳐 지지. 그렇죠? 스프링 행거, 리지드 행거, 콘스탄트 행거. 서포트, 배관의 하중을 아래에서 위로 받쳐 지지. 스프링 서포트, 리지드 서포트, 그죠? 롤러 서포트, 그죠? 그다음에 파이프 슈, 요게 이제 서포트고, 그다음에 리스트레인은 앵커스터 가이드. 이게 이제 리스트레인. 이게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배관의 신축은 이제 뭐 거기에 익스펜션 조인트죠. 배관의 신축. 온수 배관, 증기 배관, 뭐 나머지 그렇고. 아크 용접, 가스 용접. 아크 용접이 아니고 이제 피부 아크 용접이죠. 전기 용접이라고 했던 거. 피부 아크 용접. 가스 용접, 뭐 산소 아세틸렌, 산소 프로판, 뭐 산소 수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스 용접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가스 용접하는 거. 이렇게 나오면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진 않은 거고. 그다음에 용접은 알곤 용접. 자, 알곤 용접이라고 하지 않고 요즘은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가스 텅텅 않고 용접인데 지금도 알고 있는 용접을 넣어놨네요. 배관제도 도면해독법. 도면해독법은 뭐 배관하면서 뭐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고, 주철제의 종류 특성, 주철제의 종류 특정, 보일러 금속 재료, 비철 금속, 이런 거는 뭐 비철 금속, 구리, 알루미늄, 뭐 마그네슘, 뭐 이런 거, 티탄, 텅스텐 다 비철 금속이잖아요. 내화제의 종류, 내화제, 보온제, 단열재. 자, 보온제, 내화제, 단열재. 자, 여기서 내화제의 종류와 특성, 그죠? 내화물. 다음에 보온제 종류와 특성. 자, 보온제 종류와 특성은 뭐 많이 했죠. 단열재의 종류와 특성,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보온제를 예를 들자면, 보온제는 유기질 보온제하고 무기질 보온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유기질 보온제는 폼유가 있죠. 폼유는 염화비닐폼, 경질우레탄 폼, 그다음에 폴리스티렌 폼. 이게 80도씨야. 그다음에 펠트류가 있죠. 양모 펠트, 우모 펠트. 여기 100도씨야. 그다음에 뭐가 또 있어? 펠트류. 그다음에 텍스류가 톱밥, 목재, 펄프가 있죠. 120도씨야. 그다음에 콜크류, 탄화콜크 130도씨야. 뭐 기포성 수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무기질 보온제는 탄산마그네슘 250도씨야, 그라술 300도씨야, 그다음에 규조토 500도씨야, 안면 600도씨야, 규산칼슘 650도씨야, 폴라이트 650도씨야, 실리카 파이버 1100도씨야, 그다음에 세라믹 파이버 1380도씨야, 1300도씨야, 단열재 1380도씨야, 그죠? 내화 단열재 1380도씨에서 1580도씨야, 내화재 1580도씨 초과 이상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 다음에 그런 게 이제 단열재죠. 방청도료는 이게 저기만 많이 나오죠. 페인트 미칠용, 그죠? 페인트 미칠용. 그래서 패킹제 종류, 패킹제에는 고무 패킹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합성수지, 합성수지의 그 안전사용 온도는 안전사용 온도 마이너스 260에서 260도씨, 네오프렌은 마이너스 46에서 121도씨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나사용 패킹에는 페인트 일산화연은 냉매 배경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액상 합성수지는 안전사용 온도가 마이너스 30에서 130도씨. 요게 약품 배관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그랜드 패킹에는 성면양, 각형 패킹, 아마존 패킹, 몰드 패킹. 그래서 아마존 패킹은 면포와 내열 고무 컴파운드 가공 성형 걸어서 압축기용 그랜드에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몰드 패킹은 성면 흙의 수질 배합 성형 걸어서 밸브 펌프에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잘 나오는 거야, 패킹이. 자, 에너지법 시행령, 이런 건 그냥 쭉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 시행령은. 생산관리, 품질 공업경영은 어차피 뭐 다섯 문제 나오니까 관련돼서 다 나오죠. 똑같이, 그죠? 공업경영. 자, 이래서 에너지관리 기능장. 필기. 제가 쫙 한번 이렇게 해줬습니다. 쫙. 그죠? 안 보고 막 입을 이러면서. 자, 이걸 보시면 강의를 들만하네, 그죠? 강의를 들만합니다. 안 보고 저렇게 어떻게 떠드시지? 저걸 어떻게 더 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죠? 그만큼 강의 경력이 오래됐다. 제가 강의한 지가 벌써 30하고도 벌써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4년 정도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4년 정도. 너무 오래 했죠, 그죠?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여러분들 에너지 관리 기능장 실기도 마찬가지고 필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 책이 필기 실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실기 다 있으니까 그 책 가지고 공부하시면 일단 작업형은 빼고 필기하고 필답형은 다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딱 공부하시고 책 사서 공부하시면 거의 다 합격을 하니까 요거 딱 보시고 최학규 교수님의 강의를 꼭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에너지 관리 기능장은 합격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합격할 겁니다. 왜? 책에서 다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간연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만든 그런 책에서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에너지 관리 산업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에너지 관리 기능장 다 다칠 수 있습니다. 제가 에너지 관리 기능장을 1998년도에 땄어요. 98년도. 가스 기능장도 1998년도. 예. 그때 엄청 오래됐죠. 그죠? 지금 뭐 세월이 몇 년도입니까? 그죠? 1998년도? 맞나요? 1998년도. 맞는 것 같아요. 1998년도. 그래서 하여튼 하여튼 자격증 공부할 때는 열심히 하셔서 꼭 취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2026년도 기능장 모든 분이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